충격 기상 논평. 하늘이 뒤집혔다. 태풍 22호 한롱의 종말, 그리고 23호 괴물의 탄생. 하늘은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두 개의 괴물이 있다. 태풍 22호 한롱,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중심기압 905헥토파스칼, 순간 풍속 초속 60m/s. 한때 지구 최강이라 불리며 일본 남쪽 해역을 핥고 지나갔던 괴물. 그러나 그것이 떠난 자리에 또 하나의 괴물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태풍 23호, 그림자처럼 전설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 투바코치. 자연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오키나와 부근에서 편서풍에 밀려 동쪽으로 꺾인 한롱은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이 지나간 길을 23호에게 넘겨주었다. 그야말로 재앙의 바통 터치. 22호의 구름대가 사라지기도 전에 23호는 그 자리를 파고들며 남쪽 해역을 동북동진 중이다. 그리고 그 태풍의 중심은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다. 마치 연통이 빠져나간 화덕처럼 구름과 중심이 따로 움직이며 상층과 하층의 바람이 서로를 찢고 있다. 기상학자들이 연직시어라 부르는 이 현상은 괴물이 다시 눈을 뜨기 직전의 불안한 숨소리다. 바다는 여전히 뜨겁다. 태풍 23호, 급성장의 전조. 문제는 바다다. 23호는 지금 고수온 해역 위를 지나고 있다. 한여름에 달궈진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30도에 육박. 태풍에게는 완벽한 연료다. 그 뜨거운 바다는 다시 한번 괴물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다. 기상 위성들은 이미 중심부에 소용돌이가 조여들고 있음을 포착했다. 급발달 가능성 매우 높음. 일본 기상청의 공식 경고. 계절의 붕괴.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 일본 열도 위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남쪽은 한여름의 더위, 북쪽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 첫눈이 내렸다. 홋카이도 산지, 평년보다 2주 늦은 첫눈. 그 아래에서는 팬 현상으로 인해 서쪽 지방의 기온이 급상승. 한반도 남쪽엔 비, 일본 남쪽엔 폭풍, 북쪽엔 눈. 지금 이 순간 아시아는 세 계절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기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 아오가시마, 태풍의 눈 속의 섬, 인구 160명의 외딴 섬, 이주제도의 아오가시마. 그곳을 태풍 한롱의 눈이 그대로 통과했다. 순간 풍속 60m/s, 전력선이 끊어지고 바람은 산을 베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섬을 또다시 태풍 23호가 통과할 예정이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연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 계절은 의미를 잃었다. 기후는 예측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우리는 아직 하늘의 분노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태풍 한롱이 남긴 상처 위로 태풍 23호가 다가오고 있다. 하늘은 여전히 뜨겁고 바다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역사에 남을 기상재앙의 연속극. 그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 공기의 전쟁. 하늘은 지금 분열 중이다. 지금 한반도와 일본 상공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쪽에서는 찬 서풍이, 남쪽에서는 뜨거운 난기류가, 그리고 동쪽에서는 냉한 동풍이 서로를 밀어붙이며 하늘을 찢고 있다. 이 충돌의 경계선이 바로 태풍의 통로다. 22호, 한롱이 만든 상처 자리를 23호가 그대로 따라가며 하늘의 기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동친다. 위성 영상에서는 이미 구름이 찢기고 회전이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포착됐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공기의 충돌이다. 기상학자들은 이 현상을 삼중대기 분리 현상이라고 부른다. 서쪽의 찬 공기, 남쪽의 습한 열기, 동쪽의 고기압 잔류 공기가 서로 물러서지 않으며 그 틈에서 태풍은 방향을 잃고 흔들린다. 이 불안정한 구조는 곧 폭발적 발달의 서막이다. 바다 아래의 분노, 해수면은 여전히 끓고 있다. 태풍 22호가 지나가며 남긴 뜨거운 해류가 23호의 연료가 되어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일본 남쪽 해역의 수온은 여전히 29, 30도. 그 위로 형성된 저기압은 빠르게 응대되어 거대한 구름기둥을 만들어 올린다.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23호의 중심부는 마치 심장처럼 뛰고 있다. 태풍의 눈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구름벽이 조여들며 나선형으로 감기는 모양새. 이는 태풍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의 전형적인 징조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약 23호가 지금의 해수면 위에서 24시간만 더 머문다면 그 위력은 22호를 능가할 수도 있다. 즉, 역사상 두 개의 초강력 태풍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여름,
땅에선 겨울, 붕괴된 궤적의 경계, 북쪽의 홋카이도에서는 첫눈이 내렸고 남쪽의 규슈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진다. 그리고 그 사이 혼슈 중부지방에서는 비와 안개 그리고 습한 바람이 장마처럼 머문다. 일본 열도는 지금 여름, 가을, 겨울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대륙이 되었다. 이 기후의 혼란은 단지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뜻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찍 남하하며 한기를 몰고 오는 동시에 태평양에서는 이례적인 고수온대가 형성되어 뜨거운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올린다. 이 두 힘의 격돌이 지금 태풍의 통로, 일본 남쪽 해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오가시마, 두 번의 폭풍을 맞이하는 섬, 인구 160명,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화산섬 중에 하나, 아오가시마. 그곳을 태풍 한롱의 눈이 그대로 통과했다. 순간 풍속 60m/s. 지붕은 날아가고 바위는 굴러떨어지며 마을은 바다와 하늘의 경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섬 위로 태풍 23호의 경로가 포개지고 있다. 하늘은 이 작은 섬을 시험하듯 한 주 만에 또 다른 한 번의 눈을 보내려 한다. 우리는 태풍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 섬 주민의 이 말이 지금 일본 전체의 심정을 대변한다. 자연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제 비정상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비정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상, 뉴 노멀이다. 태풍의 발생 빈도는 늘었고 강도는 과거의 기록을 뛰어넘고 있다. 기후는 이미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우리가 믿었던 사계절의 질서는 무너졌고 하늘은 계절의 이름 대신 경고의 색으로 물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이것은 기후 위기가 아니다. 기후 붕괴다. 에필로그, 하늘이 묻는다. 태풍 한롱이 떠난 바다. 그 위에 태풍 23호가 그림자처럼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너머 또 다른 저기압이 태어나고 있다. 자연은 쉼없이 경고하고 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지금의 하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너희는 아직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폭풍의 세대 교체, 괴물 23호의 각성. 10월의 바다는 더 이상 가을이 아니다. 수면 위에서는 태풍이 숨을 쉬고 대기 아래에서는 지구의 심장이 뛰고 있다. 태풍 23호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야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저기압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태풍의 형태로 진화했다. 위성 영상에서는 이미 중심부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고 그 눈은 서서히 명확해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이 과정을 조임, 아이 타이트닝이라 부른다. 태풍의 중심이 스스로를 압축하며 강한 회전을 만들어내는 순간, 바로 그때 괴물은 완성된다. 23호는 이제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며 슈퍼태풍이라는 단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심 기압은 빠르게 920 헥토파스칼 아래로 내려가고 풍속은 초속 55m/s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한롱의 그림자를 넘어서 새로운 괴물이 태어났다. 대기의 분노,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 23호의 북쪽에서는 한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있다. 두 기류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경계선, 그곳에서 천둥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다. 하늘이 찢기며 내뱉는 분노의 폭음이다. 기상 레이더는 이 현상을 배류 폭발, convection burst라고 부른다. 태풍 중심부의 구름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순간적으로 폭풍을 강화시키는 현상. 그 폭발의 순간 바다는 하얗게 끓는다.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파도 높이는 이미 15m를 넘었다. 바람은 항로를 삼키고 비행기는 하늘로 오르지 못한다. 태풍은 바람이 아니라 벽이다. 하늘 위의 균열, 시베리아의 냉기와의 충돌. 지금 일본 열도 상공에서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이동성 고기압, 그 차가운 기류가 태풍의 외곽과 맞부딪히며 엄청난 온도 차이를 만든다.
이 충돌은 기후 폭탄을 일으킨다.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특히 간토, 도카이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은 태풍이 아니라 공기와 공기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 2,3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늘의 역설, 여름의 폭풍, 겨울의 눈. 한쪽에서는 폭풍이, 다른 한쪽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다. 홋카이도 산지는 하얗게 덮였고 동일본 남부는 여전히 한여름의 열기로 끓고 있다. 이 기이한 풍경 속에서 지구는 스스로의 질서를 잃고 있다. 태풍은 더 이상 계절의 손님이 아니다. 이제는 상주하는 거인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제 우리는 태풍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오가시마, 폭풍의 재림. 이주대의 외딴 섬. 아오가시마 주민들은 아직도 지난 한롱이 남겨놓은 그 상처 속에서 복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계상예보는 또다시 말했다. 23호의 경로, 아오가시마 통과 예상. 섬의 남쪽에서 파도가 들이닥치고 공중에는 다시 비상경고음이 울린다. 지난번처럼 바람이 산을 때리고 바다가 마을을 삼킬 것이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하늘이 신이고 바다가 심판이다. 지구는 이제 되묻고 있다. 태풍 22호 한롱이 남긴 바다의 열기 위로 23호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미 새로운 저기압이 태어나고 있다. 이 연쇄는 멈추지 않는다. 기후의 붕괴는 단 한 번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물결처럼 번지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이제 지구는 인간에게 묻는다. 너희가 만든 열이 너희를 삼켜도 괜찮은가?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이 재앙의 일부다. 한롱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23호가 역사를 다시 쓴다. 태풍 22호는 파괴의 시작이었다. 23호는 그 연속이자 경고의 결정판이다. 기후는 변한 것이 아니라 붕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태풍이 아니다. 지구의 분노 그 자체다. 10월 15일자 심층 르포 렌델 이후의 마을들 복구 현장과 사람들 특별 취재 강릉 포항 제주 현장 르포 2025년 10월 15일 연합뉴스 심층 보도팀 아직도 바람소리만 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강릉 주문진의 한 임시 대피소한 68세 김순자 씨는 물에 젖은 이불을 말리며 조용히 말했다. 태풍 렌델이 지나간 지 나흘째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 폐허가 된 마을, 다시 서기 위한 첫 삽. 주문진읍의 한 골목은 여전히 진흙과 부서진 가재독으로 뒤덮여 있었다. 한때 해수욕장 인근의 활기찬 상권이었던 이곳은 지금 침묵만이 남아있다. 도로는 무너지고 전봇대는 기울었으며 바닷물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와 흔적을 남겼다. 복구 작업에 투입된 육군 23사단 장병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토사를 퍼내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젖은 벽지를 떼어내고 아이들이 놀던 장난감을 말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에요.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죠. 최지훈 33세 자원봉사단 희망의 손길 팀장. 무너진 집, 남은 건 추억뿐.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는 태풍 당시 불어난 물에 휩쓸린 주택 2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 모퉁이에는 한 가족의 식탁 의자 한 쌍이 남아 있었다. 그 위에 덮인 진흙은 두껍게 굳어 있었고 가족의 흔적은 사진 속 미소로만 남았다. 67세 김영호 씨는 손에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아내랑 손주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날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옆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며 그를 부축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버티고 있었다. 복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 10월 중순 전국의 기온은 다시 내려갔다. 하지만 포크레인 엔진 소리와 망치질 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강원 경북 지역에서는 매일 8천여 명의 복구 인력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력 복구율은 99%를 넘겼지만 하수관 파손이 여전히 문제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 임시 급수 차량을 돌리고 있다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팀도 함께 투입됐다고 밝혔다. 태풍은 하루 만에 모든 걸 무너뜨렸지만 사람들은 하루하루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은정 45살,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 제주, 바람의 섬이 다시 숨을 쉰다. 제주 한림읍의 비닐하우스 지대는 랜델이 지나가며 완전히 무너졌다. 농부 오창수 씨 58세는 올해 농사는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도 다시 해야지요. 라며 묵묵히 파손된 하우스를 걷어내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제주 청년봉사단이 비닐을 교체하며 손을 맞잡았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 박민지 22세는 뉴스로만 보던 재난 현장을 직접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옷과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산단했다. 이재민들의 밤, 여전히 이어지는 불안. 전국 임시대피소 280여 곳에는 여전히 8천여 명이 머무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노인과 어린이들이다. 강릉시 대피소의 한 구석, 아이들은 종이로 접은 배를 바닥 무릉덩이에 띄우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잠시 가도 어른들의 피로를 녹였다. 이 아이들이 무사한 게 다행이에요. 집은 무너졌지만 우리 가족을 아직 함께 있으니까요. 이정화 49살, 강릉 이재민. 그러나 밤이 되면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든다. 혹시 또 비가 오면 어쩌나? 집이 다시 물에 잠기면? 그들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나라의 손길, 국민의 마음. 정부는 전국 1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군병력과 소방청, 자원봉사센터가 합동으로 복구를 준행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복구 기금과 장비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각각 100억 원 규모의 복구 지원금을 기탁했고 대한적시자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전국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편 SNS에서는 해시태그 랜델 이후 우리의 손으로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청년층 중심의 자발적 복구 운동이 일어났다. 일부 시민들은 직접 강릉과 포항으로 내려가 주말 자원봉사 버스를 조직했다. 기자의 메모, 바람이 남겨간 질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히 침묵과 잔해만이 남는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손이, 마음이, 그리고 눈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의 바람은 수많은 것을 무너뜨렸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은 조금 더 가까워지게 했다. 이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난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서로를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본지 취재기자 노성민의 현장 수첩에서